혹시 알고 계신가요? 피부, 손톱, 그리고 심지어 숨결에서도 신장 건강의 이상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의학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흔한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의 약 90%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 손상을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장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성 신장 질환의 17가지 주요 신호를 소개하려 합니다. 신장은 갈비뼈 바로 아래, 허리 양쪽에 위치한 콩 모양의 장기로 우리 몸의 정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을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기능은 훨씬 복잡합니다. 신장은 체내의 나트륨과 칼륨,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의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뼈의 건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기관이 이상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신호를 통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거품이 심한 소변입니다.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품이 아니라 맥주 거품처럼 흰색의 두꺼운 층이 오래 남아있는 형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혈액 속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의 대표적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어떻게 소변 속으로 새어나가고 그것이 신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신장의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구체라고 불리며 각 신장을 구성하는 약 100만 개의 미세한 여과 장치 중 하나입니다. 사구체는 매우 가는 혈관 다발로 붉은 혈구가 한 줄로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표면이 미세한 털처럼 보이는 구조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족세포라고 불리는 특수한 세포에서 뻗어나온 미세한 돌기입니다. 이 돌기들이 서로 맞물려 살아있는 여과막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족세포가 납작해지면 여과막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이 혈액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현상은 겉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부민은 비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변 위에 두꺼운 거품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병을 흔들어 보면 실제로 거품이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자가 검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정강이 뼈 아래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약 5초 정도 눌러보세요.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면 이것을 함요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거품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혈액 내 알부민 농도가 낮아집니다. 알부민은 삼투압을 통해 혈관 속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나 발이 붓는 증상이 생기며 중력의 영향을 받아 주로 하체에 두드러집니다. 때로는 눈 주위처럼 피부가 부드러운 부위에도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몸이 붓지만 실제로 혈관 안의 순환 혈액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때 신장은 몸이 탈수된 것으로 착각하여 소금과 물을 더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종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여분의 체액이 폐로 스며들어 숨이 차는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 부종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하루 종일 서 있은 후 생기는 가벼운 부종은 정상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대부분은 밤새 누워 있을 때 완화됩니다. 그러나 부기가 계속되거나 아침에 눈 주변이 심하게 붓는다면 신장 이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신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에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 변화는 주로 밤에 두드러집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 동안 체내 수분을 절약하기 위해 소변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이는 음식이나 물 섭취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 ADH의 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떨어져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는 야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손톱을 살펴보세요. 특히 색깔에 주목해야 합니다. 엄지손톱 밑부분에 희고 반달 모양의 부분이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를 반월이라 부르며 아직 완전히 각질화되지 않은 성장 중인 손톱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손톱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손톱의 절반은 옅은 색을, 나머지 절반은 붉은 갈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반 손톱이라 부르며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질환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인체 내 또 다른 중요한 물질인 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체내에서 철저히 조절되는 미네랄로 그 수치가 높아지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으로 충분히, 때로는 과도하게 인을 섭취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러한 과잉인을 쉽게 배출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이 기능이 떨어져 혈중인 농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인이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 결정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몸속 여러 부위에 침착되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산칼슘 결정이 피부에 침착되면 이를 피부 석회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부 아래 단단하게 만져지는 흰빛 또는 노란빛의 작은 혹으로 나타나며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표면이 터지면서 안에서 치약처럼 보이는 하얀 인산칼슘 덩어리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피부 석회증은 신장질환뿐만 아니라 전신경화증이나 피부 근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발견됩니다. 류머티즘 내과 의사로서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환자에게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이지만 사실 이것은 비교적 나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산칼슘 결정이 혈관 내부에 침착될 경우 혈관 석회화 괴사증이라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혈관이 막혀 조직과 장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미묘한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세요. 손가락 일부가 없어진 것은 정형외과 영역이니 잠시 제쳐두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혈관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엑스레이에서 관찰되어서는 안 되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동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류와 혈압을 조절하는 평활근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이 세포들이 혼란을 일으켜 마치 뼈세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관벽 안쪽에 인산칼슘이 침착되어 단단해지고 원래 탄력이 있어야 할 혈관이 마치 뼈처럼 굳어집니다. 심하면 피부 아래로 기타줄처럼 뻣뻣하게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인 수치는 신체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체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FGF23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 신호를 보내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장에서는 인과 칼슘의 흡수를 줄이도록 작용합니다. 또 활성형 비타민 D의 전환을 억제하여 이러한 과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절이 지속되면 혈중 칼슘 수치가 점차 낮아지고 그 결과 근육 경련이 발생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당기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낮은 칼슘 수치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신장질환 초기에는 마그네슘 결핍이나 혈액의 산성도 증가 등도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 경련이 잦고 최근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신장 기능과 전해질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칼슘의 역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중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여 뼈 속의 칼슘을 혈액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 문제를 해결하려다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환자를 볼 때 골다공증을 의심하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환자가 예전보다 몇 센티미터 정도 키가 줄었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 있다가 가볍게 넘어졌는데 손목, 척추, 엉덩이뼈 등이 부러졌다면 이는 신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골다공증의 명확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해질 불균형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피 속에 다양한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요독증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오염된 소변 성분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요독증은 잠을 방해하는 초기 증상을 자주 동반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신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이 가려움은 종종 신장 질환의 첫 번째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57세 남성 환자 한 명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피부를 긁어 상처가 생길 정도였고 검사 결과 이미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려움은 요독 물질이 피부에 축적되거나 PAE라는 가려움 수용체를 자극해 신경 말단의 민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 독성 물질이 뇌에 침투해 가려움 신호를 계속 활성화시켜 환자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가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수면 장애로는 하지 불안증 후군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다리를 멈추지 못할 정도의 불편한 감각을 일으키며 주로 밤에 누워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집니다. 원인은 뇌의 철분 부족으로 인한 도파민 결핍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철분 부족 역시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그 결과 헤프시딘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철분을 세균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몸속 저장소로 옮겨놓고 음식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것도 막습니다. 원래는 감염 상황에서 세균이 철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어 기전이지만 신장 질환이 심해지면 감염이 없는데도 헤프시딘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 결과 몸은 만성적으로 철분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고 이로 인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다리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이 쌓이면 미각과 식욕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좋아하던 음식의 맛이 갑자기 금속처럼 느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입안이 텁텁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또 하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1센트 동전을 사용하지 않지만 금속맛은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 이유는 요독으로 인한 혈중 요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요소가 침샘으로 일부 이동하면 입속의 세균이 이를 분해해 암모니아와 여러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혀의 특정 수용체를 자극해 대부분의 사람에게 금속맛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산물들은 또한 입냄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암모니아 성분이 포함된 호흡은 소변 냄새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요독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입안에서 금속맛이 나고 숨결에서도 소변 냄새가 난다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독 물질은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는 독소를 감지해 구토를 유도하는 화학 수용체 유발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는 혈액 뇌 장벽이 없어 독소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 중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이지만 신장 질환으로 요독이 쌓이면 이 센서가 잘못 작동해 식욕 저하, 구역, 구토,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증상은 쉽게 생기는 멍입니다. 제 주변에도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도 멍이 거의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신장질환 환자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큰 멍이 생기곤 합니다. 그 이유는 혈소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혈관이 손상되면 혈소판이 빠르게 모여 혈전을 형성해 출혈을 막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으면 요독 물질이 혈소판의 점착성을 떨어뜨려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쉽게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몸 곳곳에 멍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석 치료를 거르던 39세 남성 환자의 사례입니다. 그의 피부를 자세히 보면 미세한 흰색 가루가 전신에 덮여 있습니다. 이는 요독성 설이라고 불리는 말기 신부전의 징후로 땀 속 요소 농도가 극도로 높아져 땀이 마르면서 피부 표면에 결정이 남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매우 드문 소견이며 발견된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기 증상으로는 심낭염이 있습니다. 심장은 얇은 막인 심낭에 둘러싸여 있는데 요독 물질이 축적되면 이 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관절염처럼 단순히 쉬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심낭과 마찰을 일으키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청진기로 들으면 긁히는 듯한 마찰음이 들리는데 이것이 바로 염증이 생긴 심낭과 심장이 서로 스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모두 신장이 심각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흔한 증상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피로감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이 이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경련으로 인한 수면 장애, 밤마다 가려운 피부, 다리를 멈출 수 없는 하지불안 증후군,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요독 물질의 축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비교적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은 골수에 신호를 보내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 유명한 사이클 선수들이 사용했던 인공 에리트로포이에틴 EPO는 혈액 내 적혈구를 증가시켜 경기력을 높이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높은 EPO는 경기에서 승리할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주지만 반대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 EPO가 부족하면 계단 몇 개를 오르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주사 형태의 인공 EPO 치료제를 통해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야 할 신호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분류하는데 1단계는 가장 경미한 상태이며 5단계에서는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3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대개 정기 건강검진 중 시행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우연히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이 두 질환은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좋은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진통제 남용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무심코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들은 신장뿐 아니라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러한 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신장이 얼마나 정교하고 중요한 기관인지, 그리고 왜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느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더 나은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과학적 방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늘 호기심을 잃지 말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